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마요르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요르카가 현재 라리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돌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올 시즌 마요르카가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 잘 이끌었는데 여름에 멕시코 대표팀으로 갔잖아요. 그 빈자리를 메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물론 마요르카가 오사수나를 6시즌이나 잘 이끌었었던 하고바 아라사테 감독을 영입했을 때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라사테 감독은 포백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올 시즌 마요르카의 목표는 잔류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마요르카는 유럽대항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유럽대항전에 갈 수 있을까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근히 마요르카의 이런 행보가 반가워요. 제가 라리가를 처음 봤을 때 2000년대 초반 마요르카가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거든요. 02-03 시즌인가? 만사노 감독이 지휘 아래 판디아니, 사무엘 에투, 이바가사 환상적인 공격진을 구성하면서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4강에서 데포르티보를 꺾고 결승에서 레크레아티보를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요르카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물론 올 시즌의 마요르카가 그 당시 마요르카와 비견될 정도로 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끈적끈적하면서 승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 행보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 시즌 마요르카가 왜 강해졌는지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함께 가시죠. Let's go! 마요르카의 올 시즌 행보는 조용한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요르카가 현재 라리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경기 치르면서 5승 3무 3패를 기록했죠. 물론 득점력은 기대 이하입니다. 10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당 한 골이 안 돼요. 하지만은 수비력은 정말 대단하죠. 8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3무 1패, 원정에서 3승 2패, 원정에서 3승이나 챙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만큼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고 빠른 역습 또는 세트피스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승리를 챙겼다는 거죠. 5승을 거둔 과정을 봤을 때 4라운드 레가네스전, 6라운드 베티스전, 7라운드 소시에다드전, 8라운드 바야돌리드전, 10라운드 라요전 모두 한 골차 승리입니다. 결국은 한 골 한 골 쌓아가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경기 봤을 때는 2골을 내준 경기가 2경기나 되죠. 오사수나전에서는 0대1로 패배했지만은 비아레알전과 에스파뇰전에서는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올 시즌 마요르카의 행보를 봤을 때 참 신기한 것이 강팀을 상대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 또는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약팀이라고 평가되는 팀 에스파뇰에게 잡히는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다 득점력 부족과 끈끈한 수비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11라운드 빌바오전에서는 사무 코스타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러면서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만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마요르카 올 시즌은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6경기에서 4승을 챙겼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2점 차에 불과합니다. 5위 아틀레틱 클루브, 6위 베티스, 8위 오사수나하고는 승점이 동률이니까 향후 경기에 따라서는 순위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추격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이런 기사라면 0910 시즌에 5위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마저 생깁니다. 마요르카가 이렇게 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가 변화의 시즌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기레 감독이 떠나고 아라사테 감독이 왔는데 아라사테 감독이 너무나 팀을 잘 지휘하고 있죠. 그리고 여름에 선수 영입도 매우 잘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라이코비치, 은디아, 이드리스 바바, 나스타시치 등 8명이 떠났지만은 모이카, 나바로, 아사노, 모레이, 치키뉴, 발레리 등 6명을 영입했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 측면 자원들이에요. 좌우 측면 공수를 보강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아라사테 감독이 4-4-2 바탕으로 경기에 임할 때 또는 4-2-3-1 바탕으로 경기에 임할 때 측면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거나 측면 수비에 신경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영입 명단 봤을 때 모이카가 레프트백, 치키뉴가 왼쪽 윙어, 마테오 모레이가 라이트백, 로베르토 나바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지금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아사노 타쿠마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윙어, 발레리 페르난데스도 오른쪽 윙어, 좌우 측면을 보강했고 이것이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라사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 구성을 적은 금액으로 나름대로 잘 구성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전술을 봤을 때는 아기레 감독의 3백에서 아라사테 감독의 4백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저는 이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마요르카는 최근 계속해서 수비의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아기레 감독도 어쩔 수 없이 3백을 쓴 거예요. 사실상 백5를 썼잖아요. 5-3-2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전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거는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아라사테 감독은 과감하게 4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4-4-2, 4-3-3, 4-2-3-1 다양한 포메이션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 변화 속에서는 다니 로드리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 로드리게스가 1988년생으로 36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올 시즌 7경기는 선발, 그리고 4경기는 교체 투입이 됐는데 지난 빌바오전 포메이션 보면은 4-4-2로 나왔는데 다니 로드리게스는 교체 출전했었죠. 일단 4-4-2로 나왔을 때에는 워낙에 컴팩트하게 간격을 좁히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라인을 내렸을 때 공간을 주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좌우 풀백이 위로 올라가면서 측면 공격을 주도하고요. 다르데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배치됐을 때 중앙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을 통해서 라린이라든가 마페오와 호흡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고자 노력을 하죠. 사무 코스타라든가 모르라레스는 중원에서 버티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 사무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빌바오전에서는 퇴장을 당했지만 올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4-2-3-1 나왔을 때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다르데르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무리키가 최전방에 있고 라린이 그 밑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다니 로드리게스를 선발로 쓰느냐 교체로 쓰느냐에 따라서 포메이션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 이거는 수비 쪽에서는 4-4-2 바탕으로 수비하기 때문에 또는 4-5-1 바탕으로 수비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더라도 공격 쪽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다니 로드리게스가 공격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아라사테 감독이 좌우 측면 보강에 신경 썼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회 창출 기록을 보면은 다르데르가 15에 모이카가 14에 마페오가 11회입니다. 즉 좌우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나가서 기회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90분당 평균 드리블을 보더라도 로베르토 나바로가 경기당 2.8회로 가장 많고 마페오가 1.9회, 모이카가 1.2회로 그 다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좌우 풀백들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측면 공격을 전개한다고 보면 되겠고, 좌우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편이죠. 롱패스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횟수도 적지 않은 팀이고요. 그 이유는 최전방에 194cm의 무리키라는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이고요. 무리키가 볼을 잡거나 헤더를 했을 때 라린이라든가 다니 로드리게스가 무리키 주변으로 움직이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공격 형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올 시즌에 세트피스를 통해서 4골을 넣고 있고요. PK로 1골을 넣고 있습니다. 결국 수비 쪽에서는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실점을 줄이고 있고요. 공격 쪽에서는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 측면 쪽의 크로스, 이런 방법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죠. 특히 수비 쪽에서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올 시즌 마요르카는 11경기에서 8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골 실점했거든요. 그런데 마요르카는 1골 더 실점한 거예요. 8골 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올 시즌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비야, 레가네스, 소시에다드, 라요, 아틀레틱 클루브를 상대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마요르카는 폭백 라인이 단단함을 과시하고 있어요.
모이카, 발리엔트, 라이오, 마페오로 구성된 이 안정된 포백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비의 중심은 안토니오 라이오죠. 올 시즌 미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힘을 발휘해줘야 될 텐데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라이오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990분을 소화를 했고요. 경기당 태클 0.9에 가로채기 1.5회, 클리어 5회, 슈팅 블록 1.3회를 기록하면서 수비 쪽에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트피스 상에서의 득점력도 뛰어납니다. 이미 한 골을 기록했고요. 슈팅을 13개 했고 유효슈팅을 3개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오가 수비 쪽에서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라이오가 계속해서 활약하면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만 아라사테 감독은 골키퍼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프와 레오 로만 골키퍼가 주전 경쟁을 펼치면서 로테이션이 좀 도는 모습이거든요. 그리프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 대표팀 출신의 골키퍼죠. 안정감이 있는 골키퍼인데 8경기에서 7골 실점했고 3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레오 로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팀 출신이고요. 올 시즌 3경기 출전해서 1골 실점했고 2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무게중심이 그리프에서 레오 로만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언론 기사를 보면은 올 시즌은 로테이션이 돌겠지만은 결국 다음 여름에 그리프를 정리하고 레오 로만에게 넘버원 골키퍼 자리를 물려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아마도 레오 로만 골키퍼가 앞으로 출전 기회를 더 많이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마요르카는 지금 이 순간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승점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격력이죠. 물론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갖고 가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팀 득점력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11경기에서 10골을 넣었는데 2골 넣은 선수가 무리키, 다니 로드리게스, 발레리고요. 그리고 1골 넣은 선수가 카일 라린, 압돈 프라츠, 안토니오 라이오입니다. 즉 6명의 선수만이 골을 넣고 있고 이 6명 중에 확실한 해결사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무리키가 2골에 멈춰있는 게 좀 아쉽죠. 이렇게 따지면 9골이잖아요. 한 골은 상대 자책골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10골이 되죠. 마요르카 공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다니 로드리게스, 다른 하나는 베나트 무리키입니다. 다니 로드리게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니 로드리게스가 있을 때 공격이 굉장히 잘 돌아가요. 다니 로드리게스가 올 시즌에 팀 내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다니 로드리게스가 올 시즌 11경기, 7경기는 선발이고 4경기는 교체 출전하고 있고 팀의 상황에 따라서 왼쪽 윙어 또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리키와 다르데르하고 호흡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 로드리게스가 있을 때 공격이 굉장히 잘 풀리거든요. 이 부분을 아라사테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다니 로드리게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무리키의 득점력이에요. 무리키가 올 시즌 8경기 출전해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키가 이번 시즌이 마요르카에서 4번째 시즌인데 지난 3시즌 돌아봤을 때 매 시즌마다 팀 내 최다골을 넣어줬거든요. 결국 해결사는 무리키란 얘기예요. 2022년 1월 라치오에서 임대로 영입된 다음에 21-22 시즌에 16경기 출전했는데 5골 넣었어요. 근데 사이바 세비야와 함께 팀 내 최다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2022-23 시즌에는 35경기 출전해서 15골 3개의 도움을 했잖아요. 이 시즌은 이강인과의 호흡이 미쳤던 시즌이죠. 이강인이 그 시즌에 6골 6개의 도움을 하면서 무리키하고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무리키가 무려 15골을 넣었던 시즌이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9경기 출전해서 7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아쉽죠? 15골 넣었던 선수가 그 다음 시즌에 7골을 넣었다는 사실은. 그러나 이강인의 유무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무리키도 득점하기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은 압돈 프라츠라든가 카일 라린 선수가 득점 지원을 좀 했었죠. 압돈 프라츠가 6골, 카일 라린이 3골을 넣었으니까요.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돈 프라츠, 카일 라린이
출전 시간이 분명히 보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마요르카의 해결사는 무리키입니다. 무리키가 두 자릿수 골을 넣어준다면은 마요르카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은근히 강팀에 강한데 약팀에게도 발목을 잡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비는 나름대로 계속 끈끈함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도 7점을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팀을 상대로 골을 못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도깨비 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단 아라사테 감독은 포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세트피스라든가 역습이라든가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나니 로드리게스, 무리키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팀 득점력이 올라가야지만 마요르카는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 사실 이 득점력으로 라리가 7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랍습니다. 물론 수비의 힘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리키, 다니 로드리게스, 로베르토 나바로, 아사노 타쿠마, 발레리 페르난데스는 득점포를 더 많이 가동해줘야 됩니다. 향후 일정을 좀 볼까요? 향후 일정을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12월까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하고 경기가 고비고 나머지 경기는 싹 긁어 모아야 됩니다. 일단 알라베스 원정 경기,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는 이런 팀들을 잡아야 하지만 순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경기,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힘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죠. 사실 이렇게 기세가 올랐을 때 대어를 잡아야죠. 그래야지만 이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돌풍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참 신기합니다, 마요르카.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은근 답답한데 무언가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아라사테의 힘인가? 마요르카의 저력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올 시즌 마요르카가 은근히 다크호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변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강팀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니까, 무승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니까 순위 싸움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요르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요르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요르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송펠레의 저주로 이 방송 이후로 연패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때 또 이야기하자고요. 돌풍이 태풍이 될지, 돌풍이 잠잠해질지 알 수는 없잖아요. 여하튼 마요르카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